간식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를 먹었을 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주말에 몰아먹거나 특정 상황이면은 참을 수가 없이 입이 터졌습니다. 만약 제가 방금 말한 것 중에 이거 내 얘기잖아 하고 공감하셨다면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식후 간식과 디저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식후 간식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이유와 빠져나올 방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식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세 가지 케이스 안에 있습니다. 에너지 빚을 져서, 감정, 상황을 회피하려고, 말 그대로 습관인 경우예요. 이 세 가지 이유에 따른 해결책은 다 다르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볼 거지만 그 전에 이거는 공통적으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디저트를 먹을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조절을 못할까? 왜 평소에는 잘 참다가도 한 번씩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폭식을 하지? 스스로 자책을 하고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절대 여러분이 조절력과 의지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뭔 소리라? 못 참으니까 그냥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식후 후식, 디저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노력을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식, 디저트를 폭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나의 의지 부족, 조절력 부족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책도 잘 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디저트, 후식을 찾게 되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요.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간식과 디저트를 나의 의지로 이겨내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냥 지는 싸움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이라 해볼게요. 그럼에도 30분을 열심히 달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물이 땡길 거고 물 한 컵 정도는 원샷하게 될 겁니다. 왜죠?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아무리 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상시보다 2시간, 3시간을 덜 자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며칠 이어진다면 주말이나 휴일에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자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그날 활동하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나요? 기본적으로 음식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한다고 탄수화물을 확 줄여버려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흔히 알려진 건강빵, 성분 괜찮다는 스콘에 커피, 요거트볼,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걸로 몇 끼를 대체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요. 뭘 좀 더 먹으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명확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야근을 해서 4시간, 5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면 평상시 일상에서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당연히 피곤하겠죠.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 거고요. 주말에는 좀 더 밀린 잠을 몰아자기도 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스스로한테 난 의지박약이고 잠도 못 참고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게 되고 그럴까요? 아마 대부분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치 이번 주 좀 무리하긴 했어. 피곤할 만했어 하고 생각할 거예요. 말 그대로 잠이 원초적인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식욕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본능이 아니라 의지에 연관을 시킵니다. 잠을 못 자면 그만큼의 반동이 생길 수밖에 없듯이 식욕 또한 의지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면비지라는 말이 있어요. 충분히 자야 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누적된 수면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수면빚과 비슷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충분히 채워져야 할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누적된 에너지의 빚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빚을 갚으려고 좀 더 빠르게 갚고자 몸은 본능적으로 고칼로리의 단 디저트를 찾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는 폭식이 자연스럽게 유발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 결핍을 감지하고 이를 채우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저트나 간식을 찾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는 아닐까? 이 식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식사를 하고 계시나요? 하루, 이틀을 넘어서 정말 오랜 기간을 저탄수, 저칼로리 식단을 고수하고 있다면 다이어트를 내려놔야 해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식이 계속 빚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유튜버는
친구는 이렇게 먹고 살을 뺐다는데 왜 나는 똑같이 먹는데도 입이 터지나요? 내 친구는 이만큼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데 왜 나는 그만큼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자꾸 디저트가 땡기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공장에서 다 똑같이 뭐 내장기관, 키, 몸무게 찍혀 나온 로봇이나 인형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는 다 필요한 에너지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똑같이 먹었어도 나에게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먼저 인정하고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쌓인 에너지 빚을 청산하려면 먼저는 수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차려진 한식 위주의 식사를 베이스로 가져가고 반찬으로 드시고 싶은 걸 드셔보세요. 그동안 내가 못 먹었던 거 다 먹겠어 하는 그런 마인드 말고 이제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장착할 건데 내가 빚지고 있던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눌려있던 그 욕구를 살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내려두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과식을 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이때 내가 좀 평소보다 조금 더 먹는다고 해도 스스로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몸을 잘 못 돌봤구나 하면서 나의 상태를 마주하시면 됩니다. 비로소 제대로 식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빚을 갚다 보면 신기할 정도로 디저트에 눈 뒤집히는 일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평생 과식할 것 같고 평생 이런 메뉴들이 땡기면 어쩌지 싶지만 제대로 만약에 하신다면 이거 단 일주일만 해도 효과를 보실 겁니다. 단 계속 몸무게를 확인하고 거울 앞에서 살이 찐 것 같네 만회하면서 다시 다이어트 굴레로 들어간다면 또다시 절식과 폭식이 반복되겠죠. 몸이 무조건 내 편임을 믿고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뭐가 부족해를 스스로 귀빈대하듯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식사의 방향성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디저트와 후식을 먹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감정과 상황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단 걸 찾으시나요? 어떤 때에 디저트를 못 참겠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보면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을 때 막 너무 거대해 보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과 사람 때문에 지쳤을 때 혹은 그냥 심심해서 뭘 할지 몰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고 그냥 짜증나니까 단 거나 시켜 먹자 하고 시켰던 거죠. 배달로 달달한 거 시켜가지고 유튜브 딱 켜고 하염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면 그동안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들, 내가 해야 할 일이 잠깐이라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회피하려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유튜브를 봤었어요. 그렇게 물줄기가 파졌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일단 그냥 배달 어플을 켜고 단 거 시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몇 시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저트가 더 이상 저한테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위로의 수단 또는 말 그대로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땡겨서 먹고 싶은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길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리고 디저트를 막 그렇게 작게 디저트로서 먹는 게 아니라 케이크를 무슨 3개, 4개, 도너츠도 막 4, 5개처럼 양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제 모습이 한심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평소에는 안 먹고 못 먹는 거를 주말에만 몰아서 먹는다거나 뭘 할지 모를 때 음식을 시켜놓고 미디어를 본다면 내가 무의식 중에 어떠한 감정이나 상황을 음식과 연결짓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감정과 음식을 연결지었던 고리를 끊는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거의 이거는 중독에 가까웠거든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당장 그걸 먹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렇게 간식에, 디저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졌어요. 각자 물줄기가 얼마나 깊게 파져있냐에 따라서 변화의 속도는 다를 겁니다. 그치만 제가 경험해본 결과이자 또 뇌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방법이 있어서 이거를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피드백하기입니다. 저는 폭식 치유일기라고 해서 제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에서 내가 배달을 시키고 싶어 하는지를 관찰해봤어요. 꼭 제가 한 양식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구구절절 적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내가 한번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제 모습이 정말 싫었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각을 잡고 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규칙은 복잡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규칙이 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보고 도전해봤는데 먹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먹게 되는 상황에서 딱 한 가지 규칙을 만드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규칙은 너저분하게 먹지 않는 거였어요. 최대한 아래가 깨끗하게 주변을 정돈한 상태에서 먹는 거. 여러분, 왜냐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일단 몰라요. 그냥 하염없이 집에 있는 모든 간식을 다 꺼내 먹을 기세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규칙 하나만으로도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가게 되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배달시킨 케이크를 접시에 담아서 예쁜 포크에 먹는 거. 뭐 집을 전체를 청소하진 않아도 적어도 내가 먹는 방, 책상은 정돈하고 먹는 거를 규칙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내가 먹는 걸 의식하기도 좋고 곤유님 같은 그런 느낌에 개걸스럽게 막 이렇게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분산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듯 결국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저트에 집중되어 있는 나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왜 애기들이 어떤 모자 같은 거 씌웠을 때 답답해하면 엄마들이 앞에서 재롱 떨고 그 주의를 분산시키잖아요. 아주 간단하게는 배달 어플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받는 날에 친구랑 약속을 아예 잡아버린다던가 아니면 코노에 간다거나 바깥에서 아이 쇼핑을 하는 등 아예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의 주의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왜 이때 주의를 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또 나만 아니까 각자의 관심사, 힐링 요소를 잘 파악하셔서 물줄기가 더 깊게 파지지 않도록 관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상황과 감정 때문에 디저트의 굴레로 들어갈 때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후식, 단 거를 찾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에너지가 없다면 여러분 그냥 드시면 됩니다. 단 내가 세운 규칙을 지키고 그 상황에 의식해서 최선을 다해 맛있게 즐기세요. 근데 만약에 에너지가 조금 있다 그러면 힐링 요소와 나의 취향을 찾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환경에 한번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럼 점점 이제 물줄기가 옅어지면서 디저트 습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밥을 충분히 잘 먹어요. 딱히 뭐 특별히 회피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밥을 먹고 간식을 먹는 겁니다. 이 경우는 마치 흡연자들이 식사하고 바로 담배를 피러 가는 것처럼 그냥 아예 루틴이 되어버렸거나 입맛 자체가 설탕에 길들여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입에서 아예 단맛을 빼고 좋은 것을 먹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해요. 입에서 단맛을 빼는 데는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덜 먹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이런 걸 무조건 참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싸면서 직접 요리를 했어요.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에 간단한 건강식, 간단한 건강식 도시락 같이 검색하면 쉬운 레시피가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제가 싸갔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닭다리랑 야채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포케처럼 가져갔던 거. 뭐 그 밖에도 고등어 백반이나 배추만두나 참치 포케, 계란 샌드위치 같은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제가 정말 투썸플레이스 그 케이크를 한 판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집밥,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한식에 길들여지니까 이제 그렇게 대놓고 단 것들은 진짜 저도 못 먹겠어요. 이렇게 단맛을 차차 빼가는 작업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안 땡기고 안 먹게 하는 핵심 요소더라고요. 저는 요리할 시간이 진짜 절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살림이나 자연드림처럼 조금 건강한 밀키트를 파는 곳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특정 환경이나 특정 습관을 하는 게 익숙해졌을 때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를 딱 3번만 새로운 환경에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단 음료를 먹는 게 습관이었다? 그럼 딱 3일만 그 카페 말고 다른 카페에서 새롭게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밥을 먹고 냉장고를 여는 게 습관이었다면 딱 3일만 밥을 먹고 바로 양치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산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4시쯤에 내가 회사에서 간식을 먹는 게 습관이었다 하면 딱 3일만 4시마다 간식 창고를 열거나 가지 말고 화장실로 바로 직행해서 4시 딱 알람 맞춰서 거기서 스쿼트 10번 하는 거예요.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스쿼트 하든 딴 거 하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겁니다. 환경이 같은 상황에서는 그 습관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새로운 환경에 나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딱 3일간만 해보고 좋으면 그거 계속 발전시키면서 새 습관을 굳혀가는 거죠. 이 습관이 만약에 여러분이 좋으셨다면 제가 그만하세요 해도 동기부여가 돼서 스스로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몸에게 진 에너지빚이 얼마나 있나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게 누적되지 않도록 다이어트를 내려두고 갚아주세요. 또 내가 감정이나 상황마다 디저트로 위로받고자 하는 게 아닌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만약 그럴 때마다 간식을 찾으며 습관의 물줄기를 깊게 팠다면 피드백을 하고 간단한 규칙 한 가지를 만들고 주의를 돌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선 상황이 다 관련이 없는데도 간식을 습관적으로 찾았다면 무작정 그냥 냅다 참기보다는 입에서 단맛을 빼는 식사에 익숙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저는 직접 요리하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딱 3일만 간식을 찾는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상황에서
새 습관을 들여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먹는 즐거움보다 사는 즐거움에 집중했을 때, 살 말고 삶을 살았을 때 간식에 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팁들을 적용하면서 살 말고 삶에 한 발 더 가까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커뮤니티에 투표해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후식을 찾을 때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어요. 투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종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소통도 하고 영상 주제도 우리 같이 골라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함께 살 말고 삶을 살아봐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